안녕하십니까, 브라톤입니다. 돈의 흐름이 벌써 지방으로 옮겨 붙고 있음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이제 돈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길을 찾아가는 물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심리라고 하는 것과 함께 돈은 언제나 길을 찾아 움직이죠. 그래서 결국 10월 15일 날 규제가 발표되므로 지방 핵심지로 이동하는 모습이 분명하게 이제 통계로도 잡히기 시작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부산에서도 해운대구나 수영구, 뭐 대구는 뭐 수성구죠. 뭐, 중구도 있고요. 그런데 뭐 통계 수치로도 벌써 잡히는 걸 보니까 7월에서 8월 그리고 9월 이렇게 거래량이 늘면서 이제 수영구 같은 경우에는 9월 달에는 0.71% 상승을 했는데 벌써 36%로 올라갔고,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는 0.21에서 0.41. 이 9월에서 10월에 가장 다이나믹 변화를 보여주는 것은 아무래도 수성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구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9월 달에는 마이너스 0.2% 하락이었는데 10월에 0.1%로 증가했고,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0.16에서 0.12로 증가했습니다. 이 공급량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우리가 도시를 통해서 살펴볼 텐데, 공급량이 가장 많았던 곳이 대구였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눌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해소되는 기미가 드러났고 이제 완만히 상승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핵심지 뭐 수성구, 뭐 범어동 같은 경우에서는 뭐 신고가가 계속 나오는 일도 있었죠. 공급에 대해서 가장 부족했던 것이 전주거든요. 근데 전주에서는 작년부터 계속 신고가가 터집니다. 뭐 84로 기준으로 해서 7억 5천 넘는 거래도 속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공급 앞에 장사 없다. 공급이 하면은 그 누구도 이 가격을 이겨낼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뒤집어서 말하면 공급이 없으면 그 누구도 가격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것 또한 지방 시장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은 LTV가 40%잖아요. 그런데 부산 같은 경우에는 65%까지 나온다고 하죠. 그러니까 뭐 대출이 있는 곳에 언제나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토어제가 없다 보니까 실거주 의무가 없죠. 그럼 갭 투자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비규제 지역이나 이제 지방 핵심지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어, 뭐 많은 분들이 뭐 안 오른다. 그리고 뭐 규제 지역 안으로만 들어와야 된다. 돈 있거나 여유가 있거나 이제 아예 무주택자에서 생애 최초 같은 경우, 생애 최초는 아직도 8억 미만은 60%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들어가면은 뭐 물론 상승을 하겠지만 어, 여유 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주식으로 가는 부분도 물론 있었겠지만 이틀 동안의 대폭락을 보고 들어가는 거를 주저하다가 아예 멈춰버린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러면 비규제 지역이나 이제 지방 핵심지로 이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 전국적인 풍선 효과가 내년부터 공급 부족과 맞물려서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주택 구입 계획이 있으신 분은 최대한 빠르게 움직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성동구나 이런 데는요 지금 뭐 토호제로 묶어놔도요 물량이 삽시간에 사라집니다. 그런 거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비단 그게 이제 성동구만의 문제겠습니까? 이제 예산 어느 정도 좀 부족한 대출로 채우려고 했었던 분들이 멈췄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전월세 물량이 폭감하면서 나오게 되는 상황, 그리고 월세와 전세 이자가 이제 크로스가 되는 구간이 오면 그 불안감에 이제 하급지로, 규제 지역 안에서도 하급지로 이동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갭 메우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천하람 의원이 노두강 뭐 5개 군과 6개 구 통계 수치로 절대 토지에 넣지 않으면 넣었다. 왜 넣었어요? 그 국토부 장관이 토호제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잖아요. 서울시에만 있었는데 국토부로 하려면 한꺼번에 묶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리수를 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법안이 통과가 되고 천하람 의원이 뭐 고발도 한다고 하니까 이제 그 지역들은 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한꺼번에 수요가 또 밀려 들어가고 바로 규제 지역으로 또 묶일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하실 분들은 빨리 준비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모든 것의 핵심은 대중의 심리죠. 집값 상승이 2명 중 1명은 내년 상반기에 집값이 무조건 오른다. 굉장히 많은 수치지 않습니까? 언제나 돈은요 심리를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기회가 되면 집을 사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 이렇게 조급하게 집을 마련을 해야 되는가 의문이 들기도 하지만 언제나 이런 것들이 진보 정권에 들어서면 반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많은 집값 상승률, 뭐 좋은 면도 있어요. 미분양이 다 해소가 되고 있으니까. 근데 이게 과연 좋은 일인가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래도 언제나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이런 정보들을 빠르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브라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